안녕하세요. 어렵고 불편한 보험, 쉽게 솔직하게 고객 입장에서 풀어드리는 쏙쏙 보험 언니입니다. 나는 어떤 회사가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 문득 또 고민돼. 언니 나 자세히 좀 알려줘요. 좋아요. 너무 쉽다. 다음에 궁금한 거 언니한테 또 물어봐도 돼요? 전화 주세요. 띠띠띠. 여보세요? 언니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많은 고객님들의 보험을 함께 점검하고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운 점은 아플 때 정말 힘든 건 몸의 고통보다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라는 점입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데 보험이 든든하게 받쳐주지 못하면 환자분도 가족분도 막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손보험 개편 소식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새 정부 출범 이전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고 2025년 말 신규 실손보험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 선택형 특약 상품까지 출시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상품 내용은 추가 발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5세대 실손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특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보험업계가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큰 변화를 준비 중인데 이게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실손보험의 판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5세대로 재가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 디스크로 도수 치료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2세대 실손보험이라면 100만 원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80에서 90만 원 정도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면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항목은 보장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가 알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바꿔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경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변화를 말씀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세대별 맞춤 솔루션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약 4천만 명이 가입된 실손보험. 여러분은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이고 보장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세대별로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률이 달라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 실손보험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입니다. 통원 자기부담금 5,000원, 입원 의료비는 거의 전액 보장이 가능하고 80세, 90세, 100세로 평생 유지 가능한 보험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가입자입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는 1세대 실손과 마찬가지로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5년 뒤 자동 전환이 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착한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나고 일부 보장 내용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저렴해졌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입니다.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매년 비급여를 많이 받으면 할증되고 비급여를 적게 받으면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병원을 자주 가면 불리하고 안 가시면 유리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이 사라져서 비급여 이용이 많으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5년 주기입니다. 세대별 특징을 보시면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가입 주기가 있어 변화되는 실손으로 전환하셔야 하는데 다가올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야 의료비 지출 계획이나 보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보시면 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증질환 치료는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중증 질환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와 입원 회당 300만 원, 자기 부담률도 50%까지 높아질 수 있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됩니다. 정리해보면 중증 질환은 보장을 유지하되
감기, 허리 통증, 도수 치료와 같은 비중증 질환은 보장이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이 50%까지 상승합니다. 일부는 아예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45세이고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목과 허리 치료로 도수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지금은 보험료 10만 원 내고도 자기 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환급받아 이득이지만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면 도수치료 미보장과 보험료 할증이 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B씨는 65세이시고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100% 의료 실비를 가지고 있지만 병원을 거의 안 가는 경우입니다. 보험료 월 20만 원, 하지만 수령액은 연 100만 원 수준이 안 될 경우 굳이 비싼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고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합리적입니다. 남은 차액을 의료비 통장에 따로 모으시거나 정액형의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마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이 좋다, 4세대 실손보험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체크해봐야 할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병원을 자주 가는가? 그렇다면 기존 1세대, 2세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적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나의 실비는 자동 전환 대상인가?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가입 15년 후 무조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정액형의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실손보험 가입 시점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3번째, 나는 실손보험이 아예 없는가? 그렇다면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에 지금 4세대 가입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실손보험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험사의 손해율 그리고 위험률로 인해 갱신이 되는 보험이라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보장 기간 동안 갱신 주기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한다는 사실도 꼭 아셔야 합니다. 너무 쉽다. 다음에 궁금한 거 언니한테 또 물어봐도 돼요? 전화 주세요. 띠띠띠 여보세요? 언니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보험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큰 일에 대한 대비입니다. 오늘 영상을 그냥 넘기느냐 아니면 내 보험을 제대로 점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의 병원비 부담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셔서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여 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회사를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더 이상 보험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